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 진행의 정민입니다. 수도권 내 아파트 10곳 중 6곳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라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통이나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주거지로서 선호 지역 내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다라는 건데요. 정비사업 외에 새 아파트를 제공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노후 아파트의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 이 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투미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한번 고지드릴게요.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3153-2663번이고요.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투미 시작합니다. 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꼼꼼한 여러분들의 MRI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MRI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정밀 진단 해주실 주치의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언론을 보다 보면 각종 악재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악재들이 진짜 악재인지 아니면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말 그대로 MRI처럼 부동산 진단 아주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응급 환자 누군지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강동구 입주 폭탄입니다. 말 그대로 폭탄인데요. 지난주는 절벽, 이번에는 폭탄인데 강동구에 물량이 좀 쏟아진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2019년도 서울 공급 물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눈에 띄게 될 텐데요. 다른 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입주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달리 입주량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있는데 바로 그게 강동구입니다. 2019년도 올해만 해도 이 10,000세대가 넘어가게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래프만 봐도 유독 강동구가 굉장히 높은 물량이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강동구에는 어떤 단지들이 또 입주를 하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이제 입주 물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2019년도만 해도 10,000세대 넘게 입주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덕 그라시움이 2019년도 9월 달에 거의 약 5,000세대나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까지 봤을 때 약 16,00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이제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2020년까지 무려 16,000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폭탄이란 말이 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물량 앞에는 정말 장사가 없는데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좀 쏟아지면 실제로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를 앞서서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될게요.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대란에 대한 얘기들 정말 많았었는데 이 기사들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이때 물량이 쏟아진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고요.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저도 좀 주의 깊게 보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대란 얘기가 많았었는데 막상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세대수가 9,510세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 1만 세대나 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입주하게 됩니다. 지금 조감도만 보시게 되더라도 정말 빽빽하게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현장을 직접 가보시게 되면 높이도 정말 높아요. 층수가 35층씩이나 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위용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조감도만 봐도 정말 위화감이 들 정도인데요.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좀 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외곽 지역이 아니라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강남 3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서울 중심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입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 다른 지역들도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실제로 입주 대란이 왔나요? 네, 입주 대란에 대해서도 워낙 큰 이슈였는데 실제로는 잔금 납부율도 높고 전세 가격도 안정적이어서 입주 대란은 피해갔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송파일류시티 이제 보게 되면 9,510세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멸실주택을 고려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이다 보니까 기존의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하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조합원들 숫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주택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급된 거는 일반 분양 세대수를 봐야 되는데 이 일반 분양 세대가 9,510세대 중에서 약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네, 결국은 멸실주택을 고려해서 더하고 빼보면 순수하게 공급되는 물량은 1,500세대라는 말씀이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제공되는 물량이 쏟아지는 물량이 만여 세대가 넘거든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아무리 순수한 공급은 1,50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도 한 번에 1만 세대가 동시 입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타격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조합원 수치가 69%나 됩니다. 근데 이 69%의 조합원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되자마자 등기 시까지 이제 전매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 예외적인 사항들 아니고서는 팔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대 전원이 해외로 간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가 가능한 거는 일반 분양 16%가 되게 되는데 이 16%의 일반 분양도 과연 팔까요? 이거를 알려고 하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렵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50%나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입주하고서 팔면 어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입주하자마자 보유 취득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보유기간 1년 미만일 때는 양도소득세율이 40%나 되게 되고요.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하면 1년 넘게 가져가야 되고 우리가 비과세로 받으려고 하면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팔려고 해도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직접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33평 84제곱미터가 전세 가격이 4억에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33평 전세 가격이 4억에도 거래됐다라는 언론 기사들 정말 나왔었는데 이것만 해도 아니 어떻게 송파구가 전세가 신축이 4억이라니 대단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오히려 강북보다도 훨씬 더 싼 전세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왜 나왔나 알게 되면 바로 입주 지정 기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입주 지정 기간이 뭐냐라고 하면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연체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게 8에서 10%씩이나 되게 됩니다. 네, 연체 이자가 8에서 10%면 굉장히 큰 비율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매매와 달리 전세 같은 경우는 뭐 매매 같은 경우는 1, 2천 낮게 팔게 되면 수익률이 직결되게 되는데 전세는 뭐 1, 2천 싸게 해놓는다고 해도 어차피 돌려줄 돈이기도 하고 2년 뒤에 다시 올리면 된다라는 가볍게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싸게 많이들 낮추게 되는데요. 유독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입주장 때 전세 가격이 약세인 거는 많이 보게 되는데 송파일류시티 같은 경우는 1만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몇 억씩도 싸게 나온 전세들이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게 될까요? 보게 되면 잔금 납부율을 볼 수 있는데 4월 1일을 마지막으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주 대란이 왔나요? 보시게 되면 97%라는 높은 수치의 잔금 납부율이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대란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강동구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송파일류시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강동구도 결국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매매를 하려고 해도 팔 수 있는 물량들이 제한적이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같은 경우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매매 가격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입주 폭탄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그런 영향은 안 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MC님한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신축 아파트들 막 이렇게 쏟아지면서 입주 폭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쏟아지는 게 과연 악재인가요? 네, 사실은 설명을 좀 듣고 보니까 실제 물량을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호재인 것은 같은데 좀 막연해요. 콕 집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사실은 호재입니다. 왜 호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당장 지금 강동구 같은 경우는 공사 차량들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고 먼지 날리고 이게 정리가 되고서 신축 아파트가 딱 들어섰다. 이것만 해도 정말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공사 차량들 전에도 예전에 낙후된 아파트들이 있었던 것보다 신축 아파트 깔끔하고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이 딱 정리가 되면 동네 수준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은 경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동구가 10년 동안 입주한 신축 아파트가 20곳이 넘게 되거든요. 예전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10년 전만 해도 낙후된 지역 중 하나다. 우리가 뭐 산동네도 있고 옥수동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에 정말 산동네다 이런 얘기들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신축 아파트 쭉쭉 들어서다 보니까 살기 좋은 동네로 변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강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강남 4구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2020년, 2021년도까지 입주가 쭉 완공이 되고 나면 신축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축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게 되면 강동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매매 가격이 높은 고가의 동네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신도시가 생겨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신축 아파트들이 쭉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동네도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약세일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다 정리가 되면 오히려 매매 가격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물량 폭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호재 소식이라고 하니까요. 이슈로 떠드는 만큼 너무 많이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MRI 시간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순서는 오늘의 부동산 건강 차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 차트 어떤 내용인지 화면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참 부동산 때문에 힘든 사회 초년생입니다. 3년 전에 천재지변으로 거주할 곳이 없어진 뒤 막내네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정당하게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살고 있는데요. 2년 만기가 도래했는데 동생 놈이 전세 금액을 1억이나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가족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시세대로 하면 더 받을 수 있는데 형이라서 봐준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돌아다니며 알아보니 언론에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집을 사자니 너무 많이 올랐고 전세로 살자니 2년 뒤가 또 고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치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아기 돼지 삼형제 중 둘째가 보내줬습니다. 아니, 지금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둘째 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나 보네요. 네, 뭐 황금 돼지이기도 한데 저도 사연 읽으면서 좀 많이 웃었어요. 동생 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가족끼리 돈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도 좀 상했고. 자, 지금 전세 때문에 고민하신 분 정말 많은데 사실 둘째 이제 막내는 성공을 했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네, 무슨 우리가 동화를 보게 되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막상 현실적으로는 결국 집 문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네요. 맞습니다. 결국은 집이었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이네요. 이게 투자도 잘해야 되고 계약서도 좀 잘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현실에서는 지금 막내 동생이 유세를 떠는 모양입니다. 집을 가졌다고. 아, 집 없는 서름 지금 심각하네요. 자, 전세금을 1억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많은 거 아닌가요? 요즘 네. 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한번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즘 전세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2019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국적인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많은 부분이 좀 떨어진 게 지금 지도를 봐서도 표를 봐서도 보이는데 1억을 올려달라 그러는 거는 좀 가족끼리도 야박하고 지금 이런 시기에 올려달라는 집도 있을까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전세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 통계로도 볼 수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전세 만기는 얼마 만에 돌아오죠? 2년마다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럼 2년 동안의 상승률을 한번 보아야 될 것 같은데 2017년도와 2018년도 누적 변동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또 표가 또 달라지게 됩니다. 방금 전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2년 동안 상승률을 보게 되니까 지금 지방에 있는 지역들 제외하고서 수도권이라든지 강원도, 전남, 광주 이런 데들은 크게 올랐어요.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전셋값 하락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말씀처럼 이 전세 주기는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셋값이 올랐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시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최근 2019년도 1월부터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이것도 2년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됐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 딱 지금 2019년도 3월까지 하락폭도 포함한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 4월부터 딱 2년간 이제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서울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했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전셋값이 좀 떨어졌다라는 소식에 안심을 하고 있다가 전셋집을 구하거나 좀 만기가 되셨던 분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이 올랐지? 올려달라고 하지? 라고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최근에 전세 가격 좀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기대를 했었지만 막상 얘기하셨던 것 같이 2년 전에 전세 들어왔던 사람들은 전세가 오히려 몇 억이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송파 일류시티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33평형 전세가 4억도 나왔었다는 얘기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전에 아주 급하게 나왔었던 것 같은 경우고요. 지금은 다시 입주 마감이 되면서 전세 가격이 6, 7억대로 다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강북의 신축 아파트 마용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 33평형 전세 가격이 한 7, 8억대 되게 됩니다. 이거 생각하면 물론 싸긴 하지만 오히려 송파구가 더 싸게 나오는 부분들을 알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송파구가 아무리 싸게 돼도 각자의 주거 환경이라든지 직주 근접성이라든지 내가 출퇴근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다른 지역들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끌어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세를 막상 찾으려고 해도 막상 그렇게 싼 데들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둘째 세제 고민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 부동산 고민이기도 해요. 지금 전세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할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전세를 계속 거주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매를 할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통계 자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국 전세로 계속 가냐 이거에 대한 고민 중 하나는 2년 뒤에 또 어떻게 하냐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면 2년 뒤에도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매매 시장도 같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통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이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뭐 대구라든지 매매 가격이 크게 올라간 데들이 전세 가격이 똑같이 올라가게 됐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진 데들은 전세 가격이 똑같이 하락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매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굳이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 가격도 낮아지니까 전세로 이제 거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라든지 세종시와 같이 지금 입주 물량이 워낙 많아서 전세 수요가 쏟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데들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은 올라갔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진 데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매매와 전세가 비슷하게 균일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저 매매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 추이인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전세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집을 살 것인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전세 가격의 경우는 그 지역의 매매 가격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아기돼지 삼형제 중에 둘째님에게 화면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아기돼지 삼형제 중 둘째 분이 이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막내의 집에 얹혀 살면서 지금 집 없는 서러움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니 너무 비싸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전세가 크게 올라간 서울에 거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 매매 가격이 앞으로도 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꼭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집을 산다라고 보지 않더라도 내가 2년 뒤에 전세를 또 연장하려고 했을 때 이번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 즉 계속 2년 뒤에도 또 전세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기보다는 실거주자라면 지금이라도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뭐 실거주 목적,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자,
자, 전화번호 한번 고지드릴게요.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주저하지 말고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63번이고요.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몸도 마음도 부동산도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MRI 시간이었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투자의 미래 부투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실제 부동산 지역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전문가를 모시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투미 파트너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최승미 파트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자 컨설팅 투자사이다 최승미 실장입니다. 서울경제TV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투자에 답답하셨던 분들, 투자에 궁금하셨던 분들 속 시원하게 뚫어드릴게요. 지금부터 청량리에 집중해 주세요. 네, 아주 시원한 답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동안 청량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시간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 바로 강북의 핫플레이스 청량리입니다. 최근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이 줄줄이 분양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집중 분석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리 1호선 KTX, GTX B선, C선, 분당선 연장까지 12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의 유충지이고요. 청량리 4구역, 동부청과시장이죠. 한영수 자임이라고도 합니다. 효성 해링턴까지 강북 초고층의 랜드마크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초, 중, 고 명문사학의 학군들이 밀집되어 있고요. 도심 속 친화적 입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19개의 전통시장과 편의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4억대로 가성비 탑인 지역입니다. 네, 청량리 하면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자 포인트로 좀 요약을 해보니 정말 장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중에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바로 12개의 노선,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입니다. 사실 2개, 3개만 해도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인기를 끄는 지역들이 많은데요. 무려 12개라고 하니까 정말 어떤 노선들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 하는데 우선 강북의 삼성역이라 불리는 청량리 지역, 교통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위치는 어떤가요? 네, 청량리 하면은 호재가 아주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위치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위치는 성동구, 중구, 종로구 바로 옆에 있는 동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위치를 정확하게 좀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청량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의 지역이다라는 인식 많이들 가지고 계셨는데요. 최근에는 유해시설들이 없어지고요. 고층의 주상복합 건물들이 정말 많이 들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청량리 지역의 재개발 구역들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구역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 청량리 8구역, 청량리 7구역, 청량리 6구역, 제기 6구역, 제기 4구역으로요. 이 일대가 다 이제 재개발이 형성될 예정인데요. 청량리 역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 곳이 청량리 8구역과 제기 4구역입니다. 현재 여기는 미주 아파트나 이런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KT 앞을 지나면서 이 역에서 제일 가깝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청량리 7구역입니다. 평형 신청까지 완료가 되었고 지금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고 홍릉공원이 있어서 산책로까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또한 최근에 바이오 산업이 있으면서 호재가 더한 지역입니다. 청량리 6구역입니다. 세대수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사업성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고려대역과 청량리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요. 최근에 동의율이 70
75%까지 이제 달성을 하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제기 6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지역이고요. 제기 4구역 같은 경우가 최근에 사업시 인가를 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구역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징도 함께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청량리의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청량리 8구역은 재개발 사업의 표본입니다. 청량역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자 주변 재개발 사업자들이 잇따라 사업 추진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통 팔다리 교통망을 자랑하는 청량리 제8구역은 인근의 초, 중, 고교를 비롯하여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수많은 대학교와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아울러 신축 세대수가 조합원 수의 2배 이상으로 사업성이 우수합니다. 강북의 중심 청량리가 복합 대도시의 중추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청량리 지역은 미래가 큰 기대를 얻고 있는 만큼 분양시장도 굉장히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청량리만큼은 그렇지 않다라는 소문을 제가 좀 들었는데요. 지난 3일입니다. 한 분양단지의 1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31대 1이었고요. 그리고 최고 경쟁률은 무려 104대 1이었다고 합니다. 청량리 일대의 전반적인 분석도 좀 궁금합니다.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청량리에 투자하셔야 될 이유 분석해 드릴게요. 먼저 스카이 L65, 65층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동부청과시장, 한양수자인이라고 합니다. 59층이 4개 동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해링턴 플레이스 40층으로 지금 분양이 시작되었고요. 또한 12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특구입니다. KTX 1호선, 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GTX B선, C선, 그다음에 면목선, 동북선, 우이신설 경전철까지 경원선의 SIT, 강북 순환선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정말 교통의 특구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동대문구가 전방위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량리 재개발 촉진지구,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이문희경 재정비 촉진지구, 청량리 6, 7, 8구역, 제기 4, 6구역, 용두 5, 6구역까지 전반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심에 청량리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릉 바이오 산업인데요. 홍릉의 메카가 될 것 같죠? 개발 시너지 효과를 더욱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량리 분석을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초고층의 주상복합들이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를 좀 형성되고요. 12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교통특구,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 소식들도 있다고 살짝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숲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청량리에 대해서요.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량리역 주변의 개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청량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청량리 4구역일 것 같아요. 최고 65층의 주상복합이 4개 동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호텔, 오피스텔, 쇼핑몰 등 랜드마크 타워가 1개 동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1,400세대 정도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 또한 지금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청량리 동부청과시장인데요. 한양수 자인이죠. 1,16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고 최고 59층으로 4개 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MC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성 해링턴이 최근에 아주 성황리에 지금 분양을 했는데요. 다른 구역들도 분양이 얼마나 많이 몰릴지 기대가 됩니다. 자, 청량리 일대를 생각하면 예전에는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고 또 기피 시설들이 많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초고층 주상복합들이 들어서면서 이 청량리 지역의 스카이라인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건물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분들의 기대도 함께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량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저희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개의 노선이 지나간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강북 순환선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설명 부탁드려요.
네, 교통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중에서 강북 순환선부터 말씀드릴게요.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 청량리까지 24.8km의 구간으로 2021년도에 이제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강북 순환선까지 이제 개통이 된다면 강북의 교통 여건이 아주 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업비가 약 2조 원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좀 들었습니다. 강북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강북 순환선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호재가 많은 청량리. 최근에는 분당선 연장이 완료가 되었죠. 이 분당선과 다른 교통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분당선 연장이 작년 말에 완료가 되면서 이제 청량리에서 강남 선릉까지 15분 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접근성이 한 발 더 나아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분당선, 그다음에 KTX의 ITX까지 굉장히 다양한 노선들이 지나가는데요. 1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개의 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인 청량리인데요. 앞으로도 각종 노선이 지나면서 복합 환승센터로서의 역할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GTX인데요. 이 GTX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GTX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GTX 한 개만 들어와도 지역들이 아주 호재로 인해서 들썩들썩한다죠. 여기 같은 경우는 GTX B선, C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GTX B선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이제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역, 용산을 거쳐서 청량리까지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C선 같은 경우는 금정에서 과천을 거쳐 삼성역을 지나 청량리까지 와서 북쪽으로는 의정부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B선 같은 경우는 예비 타당성을 준비 중에 있고요. C선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권의 부동산 시장에 아주 놀라운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요. C선 같은 경우는 또 청량리에서 삼성역까지 한 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워라밸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한 번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TX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직주 근접이라는 포인트 꼭 짚어주셨습니다. 이 부분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TX가 개통이 되면 광역교통망까지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철도 노선들도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KTX로 청량리에서 부산에 있는 부전역까지 운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과 관련해서 끝으로 동북선, 경전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네, 경전철 동북선입니다. 총 13.4km의 구간이 지나갈 예정이고요. 15개의 정거장이 있을 예정이면서 상계에서 왕십리역까지 지나갈 건데요. 최근에 2019년 착공 예정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추가 요금 없이 이거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교통이고요. 여기에 지금 교통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니까 다른 지역들보다 기대감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동북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동북선의 경우는 왕십리역과 제기역, 고려대역을 지나기 때문에 환승을 이용한 다양한 노선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호재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청량리 재개발 자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청량리의 전반적 재개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동북권 생활 거점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문희경 재정비 촉진지구가 17,380세대가 지어질 예정이고요. 전농 답순이 재정비 촉진지구가 청량리 부도심에 연접한 배후 주거지역으로 자리 잡을 거고요. 전농 도시환경정비구역이 494번지 일대의 노후화로 인해서 재정비될 예정입니다. 청량리 일대가 이렇게 다 재정비되는데요. 앞에 지금 줄줄이 이쪽 라인으로 지금 3가지가 분양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청약에 당첨되시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1순위가 안 되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청약 점수가 모자라신 분들은 그림의 떡일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 재개발 지역들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이 무주택자의 꿈을 이루시기를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청약 1순위가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재개발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꿀팁을 주셨네요. 자, 서울 지역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 상승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고요. 그리고 타 지역들이 그랬듯이 청량리 주변으로도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큰 변화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다른 호재 소식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제 계획 중인 홍릉 바이오 산업입니다. 이 홍릉 바이오 연구단지가 계획 중에 있는데요. 2023년도까지 바이오 산업의 창업과 연구, 그다음에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연구 장비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인데요. 홍릉 일대가 아주 바이오 산업으로 메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량리의 호재가 한 가지 더 늘어난 점도 있고 또 여기 바로 뒤에는 청량리 7구역 뒤편이기 때문에 7구역에 한 가지 더 호재가 늘어난 만큼 청량리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 호재 소식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삶의 퀄리티인데요. 주변에 있는 쇼핑몰 그리고 편의시설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네, 편의시설입니다.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홈플러스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편의시설 중에 전통시장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19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양령시장과 청가물시장 등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동대문 구청장님께서 2023년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해서 여기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탈바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탈바꿈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네, 백화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함께 있는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량리 주변에는 도시재생 사업까지도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 부분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환경인데요. 주변에 명문사학은 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량리 지역 교육 환경은 어떤가요? 네, 교육 환경도 빠지지 않는데요. 홍릉초, 삼육초, 청량초, 그다음에 정의여상, 정의여중, 청량중고까지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고요. 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 명문사학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아주 교육 환경까지 두루 갖춘 지역이고요. 또한 교육 환경 같은 경우는 주변이 아주 변화가 되면서 많은 곳들이 교육 수준이 올라가는 걸 예전의 재개발 지역들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청량리도 이제 모든 지역들이 탈바꿈하면서 이 교육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아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량리 지역은 명문 사립대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교육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유념하시면 도움 되겠네요. 자,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연환경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네, 청량리 하면은 숲세권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홍릉공원과 용두공원, 그다음에 이쪽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쉼터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홍릉공원 뒤쪽으로는 수목원까지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쉬어가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도심 속에서 숲세권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자연환경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하니까 정말 좋은 점 같습니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뭐 여러 가지 인프라, 교통 모든 걸 다 갖춘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많이 주춤했지만 이 청량리 지역은 정말 핫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한번 또 드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분양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신다면 이 청량리 지역 을 주목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청량리 개발의 현 주소와 미래 저희가 또 자료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핵심 부동산 투자처를 직접 찾아가는 리포터 오영미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청량리역입니다. 강북의 삼성역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교통의 중심지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청량리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청량리 이 지역에 대해 알아보시죠. 최고 40층인 효성 해링턴 주상복합의 분양이 10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다음으로 분양을 시작한 한양 수자인 모델하우스 이후 스카이 L65까지 분양 예정입니다. 청량리는 초고층 주상복합들이 속속 들어서는 만큼 랜드마크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청량리 일대의 시세 형성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천지개벽할 정도로 변화가 기대되는 청량리. 청량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청량리역에서 MT를 갔던 기억들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줄줄이 오른쪽으로는 초고층 주상복합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고 그 앞쪽으로는 청량리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이 바이오 산업 거리를 만드신다고 계획하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인데요. 앞으로 홍릉 일대가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제기 4구역은 예전에 관리처분 인가 후 2주 철거하다가 중단되어 최근에 사업 시행 인가가 다시 난 지역인데요. 앞으로 진행 속도가 더욱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량리는 초, 중, 고 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요. 초품화, 일명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좀 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명문사학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경희대, 한국외대뿐만 아니라 청량리 6구역과 청량리 7구역 인근엔 고려대와 카이스트도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 자연환경에 관심들 많으시죠? 청량리는 숲세권이라 불러도 좋을 정도로 공원도 있고 수목원에 세종대왕 기념관까지 있어서 산책로를 이용해서 산책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도심 속의 힐링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청량리 하면 전통시장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무려 19개의 시장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한약재들이 모여있는 양명시장부터 저렴하고 싱싱한 첨가물들이 모여있는 동부 청과시장 등이 있습니다. 이곳 전통시장들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좀 더 깨끗한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니 지켜봐 주세요. 서울 강북권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에서 초고층 도심의 주거단지로 변신 중인 이 동대문구의 청량리. 실제로 지난해 청량리의 대규모 호재를 등에 업은 동대문구가 강북권의 집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 유망한 부동산 투자처를 찾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청량리에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직접 찾아가는 리포터 오영미였습니다. 네, 청량리 지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청량리 지역과 재개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재개발 구역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청량리 구역 설명해 드릴게요. 청량리 4구역입니다. 건립세대 수가 1,436세대, 조합원수 177세대로 분양 예정 중에 있습니다. 청량리 이 4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데요. 더욱더 저도 기대가 되네요. 청량리 6구역입니다. 건립세대 수가 1,236세대, 조합원수가 698세대로 추진이 단계에 있고요. 청량리 7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원수 761세대, 그다음에 조합원수가 389세대로 사업시행 인가 단계입니다. 청량리 8구역입니다. 건립세대 수가 576세대, 조합원수 266세대로 조합 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기동 설명해 드릴게요. 제기 4구역입니다. 건립세대 수가 907세대고요. 조합원수가 355세대로 최근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기대되는 지역이고요. 제기 6구역입니다. 건립세대 수가 377세대, 조합원수가 206세대로요. 조합 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네, 구역 설명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투자 가능한 부동산 있을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청량리 물건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청량리 8구역입니다. 전용 면적 49.5제곱미터로 매매가 3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3천만 원을 끼워서 초기 투자금 3억 2천만 원으로 가능한 물건인데요. 청량리 8구역 물건입니다. 8구역 하면은 지금 줄줄이 분양을 앞둔 지역 바로 앞에 있는 최고 가까운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라인이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일명 시유지 위에 건물만 있어서 뚜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기 투자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린 물건 혹은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한번 고지드릴게요. 02-3153-266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오늘 최승미 실장님 저희와 함께하면서 청량리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자,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오늘 청량리에 대해서 쭉 들어보셨을 텐데요. 호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화제가 되는 일은 당연한 일 같아요. 아직도 투자 금액이 한 4억대이시거나 아니면 청량리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고민만 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투자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실장님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전화를 주실 것 같습니다. 또 아쉬운 점 많아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그래서 세미나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세미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해결해 보시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네요. 세미나 안내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2019년 부동산 투자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동대문 재개발의 훈풍, 청량리 재개발 분석이라는 주제로 5월 2일 목요일 오후 4시 상황심리역에서 선착순 20명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른 접수 부탁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저희 5월에는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청량리 재개발, 그리고 서울 신축 아파트 1억으로 투자하기, 그리고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성수 전략 정비구역, 그리고 당군일의 최대 호재라 불리는 용산 분석, 영등포구 신흥부천 영등포 투자 분석까지 다양한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접수하시고요. 세미나도 함께 참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뤘던 여러 가지 내용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최승미 실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투미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지드리도록 할게요. 지역번호 02-3153-266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